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미디어센터 센터장 김균 약사라고 합니다. 오늘이 7월 16일입니다. 어저께서부터 2022년 7월 15일서부터 2022년 9월 15일까지 2022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한약사의 홈페이지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요. 저도 약사님과 똑같이 오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것을 보시고 그 개인정보 보호 자율점검에 쓰이는 용어가 무엇인지, 이것에 필요한 구비 서류가 어떤 건지, 왜 필요하는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오른쪽 중간에 2022년 약국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이라고 하는 칸이 보이시죠?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클릭을 하면 이제 대한약사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페이지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보이시죠? 대한약사회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 로그인 화면이 뜨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를 보면 자율점검 안내가 있고, 현장 지원 컨설팅 안내가 있고, 동영상 교육 안내가 있고, 뭐 공지사항, 자료실, FAQ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 자율점검 안내는 이제 2022년 매년 똑같아요. 많이들 보셨죠? 2022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알림이 있고, 그 기간은 2022년 7월 15일서부터 2022년 9월 15일 요 안에 자율적으로 점검을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자율적인 점검이 안 일어날 시에는 행안부에서 불시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자율적으로 맡겨놨는데 안 했으면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조사라든지 그거에 대한 그 내용을 한번 점검 나올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자율점검 기간 안에 이제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현장 지원 컨설팅이라는 건 뭐냐면, 내용을 보시면 2022년 개인정보보호 현장 지원 컨설팅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요건 조금 빠르죠. 시간이 2022년 6월 6일서부터 2022년 9월 30일 조금 약간 느리고,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약사님이 개인정보 자율점검을 잘 하셔요. 잘 하시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요. 내용이 잘 모르지?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올바른 방향인가?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지? 이럴 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은데 이것에 대해서 제대로 어떤 안내를 해주는 곳이 사실은 부족해요. 약사님한테 딱 밀착해갖고 약사님이 이것이 뭐 개인적인 질문, 이런 경우엔 난 뭐가 필요하지?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해 줄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한약사회와 함께 그 약사님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직접 약국에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약사님들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고 하면 막연하게 이제 두려움, 아니면 이제 심사평가원은 뭔가를 잘못된 걸 지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니까, 사실 이제 혼자서 하기 힘들다든지 아니면 약국한 지 나 10년 20년 정도 됐는데 사실은 잘 모르겠다, 아니면 한 번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 신평원 현장 지원 컨설팅을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 나와서 친절하게 그 어떤 부분이 어떻게 진행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 건지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지원 컨설팅에 대해서는 두려움을 안 가지셔도 돼요. 그다음 세 번째 내용, 동영상 교육 안내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그 다음에 약국에서 해야 될 이제 과목들이 몇 가지만 1년에 이제 해야 될 그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동영상으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뭐 대한약사의 사이버 연수교육원도 마찬가지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 포털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이버 연수원 같은 경우를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법정 의무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1년에 한 번씩 받아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바로 요거죠. 그 다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교육,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마약류 취급자 교육, 요런 것들에서 1년에 한 번씩 받았으면 이제 그 기록을 남겨놓고 이제 종이를 해야지 되는 거고요. 요 마약류 취급자 교육은 이제 마약류를 취급하시는 분들만 해당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요 부분 어디 갔나? 성희롱, 개인정보, 그 다음 장애인 건강,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기 교육은 다 받으셔야지 되는 거고요. 뭐 기타 교육도 많고요. 요거는 빼고 아까 그 다음에 이제 공지사항 자료실 FAQ 로그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는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아이디하고 비밀번호하고 같으니까요. 그걸로 해서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이제 제 이름을 나왔고요. 이제 자율점검을 바로 가기로 해서 자율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안 했으니까 뭐라고 뜨겠어요. 2022년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비스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율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시겠습니까? 신청. 여기 나오네요. 자율점검 참여 약국에게 제공되는 인센티브. 자율점검 참여 회원이 규약을 준수하고 자율점검을 성실히 수행하여 결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함. 매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는 자율점검 기간 동안에 1년간 면제 요 혜택을 누리는 게 좋겠고요. 물론 여기서 생각할 것은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를 1년간 면제한다고 하는 거지 개인정보 보호를 등한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항상 개인정보 보호는 조심하셔야지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 온 신경을 다 쓰셔야지 되는 거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자료 요구나 검사를 나온다는 거를 면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뭐 이거는 굉장히 편리한 거죠. 위의 내용 동의합니까? 자율점검 신청. 쭉쭉쭉 읽어보시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 제3자 이용동의 다음 단계. 그 다음에 이제 자율 규제 단체 규약 확인 및 동의. 대한약사에서 이제 전부 다 하는 거니까 자율 규제 단체 규약 동의를 행안부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대한약사에서 이제 시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신청서를 이제 작성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점검 항목 선택, 조제, 복약 상담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은 이제 조제하고 복약 지도 이외에 뭐 따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한다든지 회원가입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분한테 홍보용 어떤 문자, 약국에 판매되고 있는 어떤 약이라든지 건강기능식품들을 위해서 홍보용 문자를 발송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를 따로 수집을 했을 경우에 이제 근데 저희 약국은 그런 거 안 하니까 조제 복약 상담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으니까 아니오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 기기 CCTV를 약국에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통은 이제 약국에 CCTV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뭐 CCTV가 없는 약국은 아니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맞죠? 조제 복약 상담 목적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이것 이외에 따로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예 저는 아니니까 아니오고요. 약국 청구 청구 프로그램은 조제 복약 상담들을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이것 이외에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땐 저는 아니오고요. 고유 식별 정보 보유량 입력, 주민등록 번호 보유량, 이제 처방전 이런 것들은 어디서 확인하냐면요. 저는 유팜을 사용하고 있는데 유팜에서는 이게 보여집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유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고객 검색을 눌러 보시면요. 창이 뜨고 총 고객수 요거를 누르면 밑에 나오죠. 요거를 기록했다가 아까 그쪽에 옮겨 주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것처럼 주민등록 보유량 집어넣고 그 중에서 외국인 등록번호 보유량 집어넣고 그 다음 요양기간, 그 다음 대표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렇게 해서 다음 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탁받아서 하는 비용은 없으니까 제로로 넘기시고요. 결제가 다 완료됐습니다. 신청이 이제 완료된 겁니다. 이제 자율점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점검 접수 번호고 이제 진행으로 나왔고 양호 아무것도 지금은 없어요. 미점검이 33개. 올해는 이제 33개의 항목을 점검한다는 뜻입니다. 돈 다 냈고 이제 자율점검 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많죠. 33개. 중점 항목이라고 하는 29번 30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나머지도 중요한데 이거는 반드시 더더욱이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시 환자의 별도 동의는 받고 있는가? 그럼 자율점검 첫 번째, 33개 중에 첫 번째예요. 제3자에게 개인정보 제공 및 목적 외 이용 시 환자, 정보 주체의 별도 동의는 받고 있는가? 아까 저는 조제나 복약지도 이외에는 절대로 환자 정보 이런 걸 받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혹시라도 있으면 저는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판단 기준은 여기에요. 제3자에게 어떤 정보를 주냐 마냐 이거죠. 수탁자는 제외고요. 그래서 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만약에 해당이 있다라고 하면 그때 필요한 서류가 요거예요. 요거 다운로드를 해보시면 증빙 자료에 대한 다운로드가 필요합니다. 요거죠. 무슨 희망약국은 무슨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류를 다 받아서 보관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음. 다음으로요. 수집한 진료정보 및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 목적 달성 후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있는가? 그 처방전 보관이 보통 이제 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이 이제 달라서 이제 요즘은 다 5년이니까요. 5년에 맞춰서 왜냐면 처방전은 2년, 조제기록부는 5년, 요양급여비용 청구서류는 3년, 건강보호법은 또 처방전은 3년. 왜냐면 약사법은 2년이라고 되어 있지만 건강보호법은 3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년에 맞춰야죠. 그 다음에 그 밖에 서류는 5년. 그러니까 이 기간을 지났을 때는 파기 해지되니까 우리는 양호, 처방전 파기는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요. 증빙자료 보유고요. 그때 개인정보 파기 대장. 우리가 보통 이제 개인정보 처방전을 보관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처방전 보관업체에 맡기면 일정 시점이 지나면 처방전을 파기를 하고 파기를 했다라고 해서 서류를 보내주거든요. 그 서류를 가지고 증빙자료를 삼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굳이 이걸 딱 따르지 않으셔도 되는데 보존기간이 경과를 했을 때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처리 대장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이제 보관업체에 맡기지 않고 이제 지역 약사회에서 뭐 일률적으로 한 번씩 처방전을 파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처방전을 파기를 하게 되면 그쪽에서 그 개인정보 서류, 그 다음 파기 서류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를 작성해서 기록을 해 놓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이제 법령에 의해서 파기를 한 거고 그 파기를 안전하게 했다는 그 서류니까요. 그래서 그 서류만 있으면 되는 거고요. 개인정보 파기 시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고 파기 서류, 개인정보 파기 서류. 그래서 이 안에 개인정보 파기 또는 연장 후 개인정보 파기 관리 대장의 파기 사실 확인서와 함께 보관 관리하는 것을 권장함. 파기했으면 그 서류, 아까는 파기했습니다라고 글로 써놨지만 증빙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그 증빙 자료를 같이 보관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양호. 증빙서류는 보관. 한번 볼까요? 증빙자료를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증빙자료는 파기사실 확인서든 증빙서류, 뭐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줬다든지, 아니면 확인서를 해갖고 거기다 그쪽 폐기업체에서 도장을 찍어서 보내줬다든지, 그 서류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 파일 및 출력 자료 등은 목적 달성 후 즉시 파기하고 있는가. 임의로 출력하거나 PC에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포함 자료는 사용 후 즉시 파기하는지. 이제 업무 수행상 보존 필요성은 없으나 임시적으로 생성한 파일이나 출력 자료는 사용 후 즉시 파기해요. 사용 후 즉시. 왜냐면 항상 개인정보는 보호해야지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력 자료를 불필요하게 생산하지 말고 환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서, 접수증, 조제기로 구사본은 뭔데? 처방전 사본이라든지, 아니면 처방전을 잘못 냈다든지, 아니면 변경 수정을 했는데 새로운 처방전을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기존에 있던 잘못된 처방전은 다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는 건 다 완전하게 삭제를 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삭제, 폐기를 하기 때문에 다 폐기를 한 거고요. 이때도 증빙자료는 뭘까요? 폐기를 했으니까 뭐 특별하게는 없지만, 그래서 여기도 있어요. 별도의 증빙자료가 없어도 점검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나 처방전 잘못했으니까 이거 폐기했으니까 폐기했습니다, 굳이 이렇게 적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항상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5번 전자상거래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 별도로 분리 보관하고 있는가. 파기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령, 전자상거래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등에 근거하여 폐기를 했어야지 되는데 어떤 소송이나 걸려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못하면 따로 별도로 분리해야지 되는데, 저희는 뭐 소송 걸릴 일이 없고 전자상거래법, 그것도 없으니까 해당 사항 없음으로 넘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 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CCTV 있으니까요. CCTV가 없으면 해당 없음. 저는 양호. 그 다음 증빙자료는 CCTV 밑에 몇 가지를 붙여놔야지 돼요. 이때 필요한 서류가 영상정보 처리 CCTV 운영 방침에 대한 겁니다. 뭐 설치 목적이라든지 설치 대수, 그 다음에 어디를 찍는다라든지, 책임자는 누구고, 뭐 연락처는 어떻게 된다든지, 그 다음 어떤 시간 동안 촬영되는 건지, 보관은 얼만큼 되는 건지, 어디에 보관되는지를 기록을 해서 약국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볼 수 있게끔 붙여놔야지 됩니다. 이것도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서류들은 저는 갖고 있으니까 보유로 할 겁니다. 그리고 양호고. 그 다음에 영상정보 처리기기 CCTV를 설치한 장소에 정보 주체가, 약국에 사람이 방문을 했는데 CCTV가 있어요. 근데 CCTV 밑에 이 CCTV가 작동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CCTV의 촬영 범위가 어떻고, 아까랑 얘기는 비슷해요. 그것들을 고지를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안내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CCTV 밑에 안내판이 다 있기 때문에 양호고, 증빙자료도 마찬가지고요. 요거 CCTV 안내판 설치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CCTV 밑에 요게 붙여져 있어야지 돼요. 설치 목적, 약국은 환자 안내라든지 도난 방지라든지 복약 지도, 이런 것들을 위해서 설치 목적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설치 장소는 출입문이라든지, 아니면 조제대, 아니면 약국 시설 내, 아니면 조제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요. 촬영 범위는 약국 바깥은 아니니까 약국 안,
뭐 약국 실내라고 해도 되고, 촬영 시간은 뭐 정해진 시간대로, 저는 24시간 매일 켜놓으니까 24시간이고, 관리 책임자는 제가 약국장이니까 약국장하고 연락처, 그 다음에 이것들을 설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뭐 위탁한 사람한테 해야지 되는데, 보통 약국은 전부 다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뭐 방역을 하는 다른 쪽에서 우리 시스템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원격으로 요즘에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원격으로 할 수 있는 AT 뭐 캡스라든지 아니면 뭐 홈시큐리티라든지 여러 곳에, 그런 곳에 연락처를 적어 놓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영상 정보 처리 기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있는가. 예, 저도 기록서는 있으니까 가끔 CCTV를 한번 보자라고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보자는 건 아니지만 뭐 환자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나는 약을 갖고 간 것 같은데 안 갖고 간 것 같은데 약사는 약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환자는 약사 입장에서 환자는 1,000원을 낸 것 같은데 10,000원을 냈다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국에서 뭔가 도난이 당했다든지, 아니면 분실을 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거리가 있다든지 했을 때, 약사님이 보는 거 말고 다른 사람이 보자라고 하는 경우에는 개인 영상 정보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록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다 있으니까 양호, 그 다음 증빙서류도 다 있었고,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위탁 계약 시 문서에 의한 계약을 하였는가. 이제 우리가 청구 소프트웨어를 이제 유지 보수를 맡길 때도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CCTV 설치할 때도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처방전 보관 폐기할 때, 뭐 홈페이지 운영 등 할 때, 이럴 때 전부 다 이제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그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호고, 그 다음에 증빙서류가 있으니까 증빙서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위탁계약서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체결 시 관련 법 조항을 다 따랐는지, 위탁 목적과 범위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요 빨간 줄 쳐져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이제 기록을 해서 보관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저는 다 보유하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스탁 업체에 대한 교육 및 처리 현황 점검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위수탁을 맡겼으면 그쪽에서 개인정보, 그쪽 사람들도 개인정보 보호를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개인정보 보호를 교육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위탁을 맡겼고 위수탁을 했으면 이제 지도 감독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서류가 있는지 저희들 있으니까 이제 양호 보유를 하겠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실태 점검표라고 그래서 이제 그쪽이 뭐 PM이고 저는 유팜이니까 유팜 쪽에서 점검들을 다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결과, 예 아니요 해당 없으면 해당 없다라고, 이것도 보관을 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다 있으니까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 위탁에 대한 사실을 접수실 대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는가. 뭐 개인정보를 저는 뭐 유팜에 도제 기록은 유팜에 위수탁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처방전 보관 폐기도 이제 다른 쪽에 맡기고, CCTV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안내 파일을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붙여놔야 된다는 그 내용입니다. 일단 양호고 보유고. 서식을 한번 볼까요? 그래서 개인정보 처리 방식, 빨간 줄에 있는 건 다 기록을 하셔서 환자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부착을 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희망약국 어쩌고저쩌고에서 처방 조제를 위해서 그 다음에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이거는 약사법에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목적, 그 다음에 2년, 3년 이렇게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어디에 맡기는지 이런 것들 다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빨간 줄에 있는 요 부분 내용들은 각 약국 상황에 맞게끔 이제 기록을 하셔서 이제 접수대 및
이제 환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각 약국 현황에 맞게끔 수정해서 이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증빙자료가 다 있으니까 양호 보유. 그 다음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보완 서약서를 제출토. 아까 얘기했듯이 위스탁을 다 맡겼으면 그 사람들의 지도 관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약사님의 의무인 거고, 또 그 사람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것도 그 사람들의 의무이기 때문에 이런 보완, 아까 계약서라든지 지도 감독을 했다는 서류라든지 그쪽에서 보완 서약서를 했던 거를 다 약사님이 보관하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저는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양호고 보유고, 그 다음에 서약서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직책 이게 있어요. 뭐 CCTV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는 ADT 캡스에 맡기는데, 캡스 같은 경우도 저희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사람들이 저희 약국에 들어올 일이 있을 거잖아요. 뭐 도난이 발생을 했으면 그 사람이 들어와 그 CCTV 그 ADT 캡스 업체 사람들이 올 수도 있는 거고, 업체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사람들에 대한 서약서는 그 보안 업체에서 다 받아서 저희 약국을 줘야지만 되는 겁니다. 물론 유지보수할 때도 유지보수 업체가 약국에 와서 저희 컴퓨터를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안 서약서를 작성해야지 되는 거고, 약국 직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래서 약국 직원도, 그 다음에 이제 그 CCTV 업체 사람들도, 그 다음에 그 컴퓨터 유지보수 업체 사람들도, 처방전 폐기하는 사람 그 직원들도 전부 다 보안 서약서를 작성을 해서 그 작성한 것들을 약사님이 다 갖고 계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저는 다 갖고 있으니까 보유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교육은 실시하고 있는가. 지금 정기적 교육을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으니까 다 하고, 대한약사의 홈페이지에서 그 개인정보 취급에 대한 정기교육을 받으면 그 완료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 직원들도 다 받으면 그 직원들에 대한 서명도 다 받아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받았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기록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 다음에 내부 관리, 우리 약국은 어떻게 관리할 겁니다 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 보면 총 1만 명 미만의 환자 개인정보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라고 하는데, 저희는 아까 맨 처음에 총 고객수가 3만 명 이상이니까 이거는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초기에 이제 오픈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10,000명이 안 된다는 분들은 그 해당 사항 없음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다 이 서류는 만들어 놔야 되겠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첫 번째 목적,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책임의 주체라든지 어떻게 관리할 거라는 것들에 대한 계획은 수립을 해놔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체크해 두시면 아주 도움이 됩니다. 내부 관리 계획서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약국명 적고, 붉은색은 반드시 약국명 적고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 어떻게 할 거다, 용어가 뭔지다, 내부 관리 그 내용, 의무와 책임제,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런 것들은 보관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16번째,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청구 소프트웨어에 대한 접근 권한. 약사님 혼자서만 청구 소프트웨어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관리약사님이라든지 직원들이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업무 담당자를 지정해서 뭐 아이디를 다르게 한다든지 비밀번호를 다르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계정을 공유를 금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저 혼자 있고, 뭐 직원은 이제 그 개인정보 서약을 했고, 그 다음에 증빙 자료도 이제 아이디도 별도로 부여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별도 보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아이디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이것도 아까 얘기했듯이 16번하고 이어지는 건데요. 권한의 부여, 말소 내역의 기록 관리를 최소 3년간 보관하고 있는가. 예.
개인정보 보유는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 퇴사했으면 퇴사했다고 이 기록을 사용자 아이디 관리 대장에 기록을 해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퇴사를 했으면 퇴사했다는 내용까지도요. 약국의 환경에 맞게끔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비밀번호 보통 이제 청구 프로그램에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11 뭐 아이디 1 비밀번호 1 뭐 22 뭐 111 22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비밀번호 작성 규칙에 따라서 최소 8자리 이상 뭐 10자리 이상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비밀번호를 반드시 만들어 두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증빙자료는 보관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증빙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 대신 반드시 8자리 이상, 그 다음에 10자리 이상, 이렇게 최소 길이는 생각하셔야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근 통제 시스템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업무용은 백신, 그 다음에 이제 방화벽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요. 윈도우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는 했는데, 지금 현재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윈도우 자체 내에 이제 보안 백신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별도의 보안 백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걸로 저는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속 시 가상 사설망 전용성 등 안전한 접속 수단 혹은 안전한 인증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이제 요즘 약국은 전부 다 이게 저도 헷갈리는 건데요. 20번.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접속 시 가상사설망 전용성 등 안전한 접속수단 혹은 안전한 인증수단을 제공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뭐냐면, 약국에 이제 메인 컴퓨터가 있잖아요. 그 개인정보가 있고 이제 청구 소프트웨어가 있는 컴퓨터가 있는데, 이거를 약국 안에서 이제 운영하는 건 상관이 없지만, 내가 이제 그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 있는데 갑자기 약국에 있는 컴퓨터에 있는 환자의 기록을 이제 살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원격으로 접속해서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이렇게는 안 해놓잖아요. 왜냐면 원격으로 해서 내 컴퓨터를 온오프를 시킬 수 있고, 그 다음 원격으로 들어와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안전한 장치를 마련해야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퇴근하고 딱 컴퓨터를 딱 끄고 나면 절대로 이제 들어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체크를 합니다. 아, 21번입니다. P2P, Peer-to-Peer, 웹하드 등 비인가 프로그램의 접속을 차단하고 있는가. 판단 기준은 이제 외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PC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데, PC가 있으니까 해당 없음은 못할 것 같고요. 외부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거나, 요즘은 다 외부 인터넷이 연결돼 있으니까 이것도 해당 없음으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런 P2P라고 하는 건 사실은 자료를 하나를 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내가 자료를 갖고 있으면 나를 중심으로 이제 다 이렇게 나눠주는 개념이었는데, P2P 개념이 이제 유명해진 게 이제 토렌토나 이제 당나귀 이런 것들을 이제 쓰면서 유명을 해졌는데요. 뭐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거를 다른 사람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씩 서로가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로드 속도를 좀 높이고, 그 다음에 안정적으로 받기 위해서 나한테 조금, 얘한테 조금, 나로부터 다 받아갔으니까 그 컴퓨터 안에 자료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공유 폴더라는 개념으로 서로 다 조금씩 다 한꺼번에 뺏어 나는 거거든요. 즉, P2P 프로그램 같은 경우나 웹하드 같은 경우나 얘네들의 가장 기본은 뭔가 내 컴퓨터에 공유할 곳이
존재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틈을 노려서 이제 들어와 버리는 거죠. 공유를 한다는 개념은 좋지만 그 틈을 노려서 해커들이나 이제 나쁜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그 틈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공유라고 하는 개념을 자꾸 차단을 해야지 돼요. 개인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중요한 개인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런 공유라는 개념은 그냥 문을 열어준다는 뜻하고 거의 다 동일한 거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그 백신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방화벽을 세워야지 되는데, 요즘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원체 이제 백신의 성능도 좋고 윈도우 자체에 깔려 있는 백신 성능도 좋고 방화벽도 좋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셔도 되겠고요. 만약에 이제 조금 더 투자를 한다 그러면 이제 뭐 개인용 뭐 기업용 백신을 이제 유료든 무료든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깔아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항상 공유 폴더가 있는지 이 안에서 보면 윈도우 계열의 OS의 경우 시작, 제어판, 성능 및 유지관리, 관리도구, 컴퓨터 관리에서 공유 폴더가 있는지 확인. 그래서 공유 폴더가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다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한 건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와이파이, 공유 와이파이. 이제 와이파이도 여러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와이파이를 공유형으로 약국 안에서 존재하게 되면 그 틈을 노려서 또 약국 전산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될 수 있으면 약국에 와이파이를 켜놓으셨으면 이제 약국 안에서 쓸 수 있는 와이파이 비번과 다르고, 그 다음에 요즘 좋은 공유기들은 게스트형 그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손님용 와이파이를 또 열어놓는다는, 그렇게 해주시면 이제 조금 더 낫고, 이것저것 모르겠다 그러면 와이파이도 개방하지 마셔요. 와이파이도 이제 끄고 강력한 비밀번호 걸어놓고 약국 안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이제 점검 결과는 다 양호로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유 식별 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를 컴퓨터, 업무용 PC 및 모바일 기기에 저장 시 암호화하고 있는가? 이제 말들이 이제 헷갈려요. 고유 식별 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를 컴퓨터 및 모바일 기기에 저장 시 암호화하고 있는가? 판단 기준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서 파일 다운로드 기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요것도 잘 모르겠고요. 두 번째, 점검 기준. 업무용 PC 및 모바일 기기에 저장된 고유 식별 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의 암호화 여부 확인. 그래도 또 모르겠어요. 세 번째, 세부 내역을 한번 보면 업무용 또는 모바일 기기의 고유 식별 정보. 이제 고유 식별 정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아마 이제 약국에서는 이제 환자 성함하고 주민번호일 거예요. 그 다음 비밀번호, 뭐 청구 들어갈 때, 아니 청구를 해야 된다. 그 청구 PC에 들어갈 때 쓰는 비밀번호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정보, 뭐 환자에 대한 바이오 정보, 지문 인식이라든지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일 텐데, 어찌 됐건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장할 때, 업무용 PC에 저장이 될 때 암호화되고 있는가? 사실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팜을 쓰는데 유팜 회사에서 제공하는 이런 정보들이 암호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확인되는 내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유팜 개인정보보호법 기술적 보호조치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 매년 이제 받으실 수 있어요. 뭐 PM3,000도 마찬가지이고요. 귀 약국에서 사용 중인 당사의 제품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법 조치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접근 권한의 권리, 접근 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 기록, 관리,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아까 이제 고유 식별 번호겠죠. 취급자의 접속 기록. 아까 우리가 원했던 건 요거였죠.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그래서 주민번호 암호화가 어떻게 되어 있나 라고 했더니 적용 완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적용 완료라고 되어 있냐고 봤더니 3번에 보면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개인정보 암호화, AES 방식 암호화 완료라고 이렇게 딱 뜨거든요. 즉 아까 그 조건에 대한 그 개인정보 암호화는 암호화되어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물론 여러가지 있어요. 접근 권한의 관리라든지 접근 권한의 부여 말소, 그 다음에 취급자의 접속 기록,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이제 개인정보법에 관련된 건데, 방금 우리가 원했던 건 요 부분이니까
암호화되어 있다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저장 시 암호화되고 있는가? 양호죠. 암호화되고 있으니까. 증빙자료, 아까 그거 증빙자료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22번 넘어가고 23번 또 어려워요. 고유 식별 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 저장 매체를 통하여 전달 시 암호화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건데, 일단 판단 기준을 한번 보자. 정기관, 정부나 공공기관 등 간 송수신 및 보조 저장 매체 미사용 해당 없음. 우리는 이것도 아직 잘 몰라요. 일단은 생각해보고 뒤로. 채점 기준, 점검 기준이야. 고유 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을 통하여 송수신하거나 보조 저장 매체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경우 이를 암호화하는지. 아직도 잘 아리까리예요. 그럼 세부 내역을 한번 보죠. 고유 식별정보, 비밀번호 및 바이오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까 했던 얘기고, 예시를 볼게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약국이 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 청구 포털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암호화 및 안전한 송수신 기능을 제공합니다. 아하! 우리가 갖고 있는 개인정보를 우리는 청구라는 방법을 통해서 국가에 이제 제공을 하는 거잖아요. 아까 약국에 지정할 때는 아까 22번에 보면 그 보안 조치를 해서 저장을 한다라고 하는데, 국가에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를 이제 제공을 할 때도 암호화를 해서 제공을 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중간에 이제 새거나 중간에 누락이 되거나 중간에 이제 해킹이 되거나 그랬을 때 그걸 또 몰라야지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적용이 되는가 라고 알아봤더니, 심사평가원에서 우리가 이제 청구 포털 시스템을 이용해서 제공을 할 때는 암호화해서 제공을 하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점검 결과는 양호가 나올 거고, 증빙자료는 뭐 청구할 때 마찬가지니까 보유. 물론 USB에 담아서 이제 청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도 이제 암호화돼서 이제 심평원에 제공을 하는 거니까 뭐 그럴 경우도 그것이 이제 증빙자료가 되는 걸 거고요. 우리는 보통 이제 청구 포털을 이용해서 이제 청구를 하기 때문에 다 보유를 하시게, 양호, 그 다음 보유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취급자의 접속 기록을 최소 2년 이상 보관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없는 경우에 해당 사항은 없는데, 뭐 청구 프로그램, 접속 기록 이런 것들은 다 청구 프로그램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청구 프로그램을 혹시라도 이제 유지 보수 때문에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양호라고 하고 있습니다. 접속 기록의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뭐 청구 소프트웨어가 깨지지 않는 한, 그 다음 청구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를 맡기고 있는 한 전부 다 양호라고 하는 거고요. (27번)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물리적 보관 장소에 대한 출입 통제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 이제 회사 같은 경우는 전산실이라고 별도로 있고 자료보관실이라고 별도가 있을 텐데, 약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다만 약국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조제 매대가, 그러니까 그 상담 매대가 있는데, 매대 바깥쪽 환자 대기실 같은 경우는 환자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가 있지만, 그 상담 그 매대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가 없고, 특히 조제실이 있는 쪽으로는 더더욱이나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약사님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건 이제 매대 안쪽 부분, 물론 컴퓨터도 매대 안쪽에 있을 거고, 그 다음 자료들도 다 매대 안쪽에 있을 거니까 이 매대 안쪽으로 넘어올 때는 출입 통제를 해야지 되는 겁니다. 누군가 들어오더라도 직원 보안 사역사를 했던 직원 이외에 다른 사람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출입 대장을 작성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 필요한 게 이제 출입 대장인 거죠. 왜 들어왔는지, 무슨 일 때문에 들어왔는지, 목적이 뭔지. 하다못해 이제 컴퓨터를 수리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분들이 들어올 때도 이걸 작성해야 되는 거죠. 출입 관리 대장. 있으니까 양호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 저장 매체 등을 잠금 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처방전 같은 경우 보관도 이제 그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캐비넷이라든지 별도 보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시건, 잠금을 할 수 있는 그곳에. 저도 잠글 수 있는 곳에 보관을 하니까 이제 양호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이렇게 보관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양호라고 측정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9번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점 점검 항목입니다. 어떤 걸 봐야지 되냐면, 이게 8가지 이제 중요한 필수 항목 8개를 포함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 수립 여부입니다. 필수 항목 8개고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읽어보면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거, 개인정보 처리 위탁에 관한 거, 정보 주체와 법정 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자, 개인정보 처리 방식 변경, 시행령 어쩌고저쩌고의 확보에 대한 사항. 이것들이 일목요연하게 이제 기록으로 남아져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록을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래서 증빙 자료는 이 안에 있고, 이제 희망약고 빨간 것들은 다 체크해서 기록을 하셔야지 됩니다. 주요 처리 표시, 개인정보라든지, 왜냐면 조제 청구에 필요한 거잖아요. 개인정보 처리 목적, 뭐 조제 청구에 필요한 거니까. 처리 위탁 기간, 뭐 청구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처방전 보관 업체라든지, 유지보수 업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CCTV라든지, 그 다음에 고충 처리는 누구한테 얘기해야 되느냐. 환자가 혹시라도 내 개인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누구 어떤 약사님한테 물어봐야지 되느냐. 그거에 대한 기록을 다 남겨놓고 이제 환자들한테 알려줘야지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처리의 목적, 수집 항목, 보유 및 이용 기간, 그다음 의약품 조제 및 처방전 관리, 그 내용. 왜냐하면 이거는 약사법 안에 보관되어 있는 거니까 2년 3년으로 조제 기록 및 요양급여 내용들 5년 보관해야 되는 거고, 홈페이지가 있을 경우, 홈페이지가 없을 경우 회원 탈퇴 시까지. 그 다음에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보를 제공하는 곳이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요거는 있네요. 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이제 제3자 제공은 안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요청을 했을 경우, 그 다음에 부작용 등의 확인, 환자 안전이라든지 부작용 등의 확인을 하기 위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우리 부작용센터에 보고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도 성명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생년월일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환자의 그 양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제3자에 제공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거는 제공 근거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요 내용도 환자가 혹시라도 물어보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스탁 하는 부분, 아까 얘기했던 청구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조직기록 보관이나 폐기, 아니면 CCTV라든지 아니면 유지보수 홈페이지든 아니면 청구 프로그램이든, 이런 홈페이지가 있으면 홈페이지 유지보수, 이런 것들 보유기간 내용 다 적어야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 내용, 그 다음에 권익 침해 구제 방법도 다 소개를 해줘야지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다 작성해서 이제 증빙자료로 첨부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이제 저희 약국에 맞게끔 뭐 저는 유팜, 그다음 처방전 보관은 팜 DMS 맡기고 뭐 CCTV는 ADT 캡스에 맡기고 담당자 연락처 적고, 그 다음에 저는 홈페이지가 없으니까 아까 거 삭제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 다음에 이제 위탁받는 자 이름들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소속 저희 이름들 다 적어놓고 해서 이거를 파일로 만든 다음에 이것들을 첨부 파일로 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빙자료를 이제 아까 그 파일을 증빙자료를 해서 등록해 여기에 첨부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 그것들에 대한 거를 파일로 만들어서 이렇게 첨부 파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첨부 파일로 하면 여기 파일 선택해서 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나는 벽에다 붙여놨다 그러면 그거를 사진 찍어서 여기다 첨부 파일 이미지로 하셔도 되는 거고요. 저는 다 보유하고 증빙자료도 다 제출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공개를 하고 있는가, 아까 그것들을 환자들이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있는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고 있고 증빙자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증빙자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서류를 출력을 해서 벽에다 붙여 놓으시면 이제 그 붙인 자료를 이제 첨부 파일로, 그래서 아까 그 개인정보를 이제 출력을 해서 다 작성을 하고 이제 출력을 해서 이제 환자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곳에 이제 부착을 해 놓으면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여기다 첨부 이미지를 실어 넣으시면 됩니다. 저는 아까 그거를 벽에 붙여 놓고 사진을 찍어서 이제 첨부 이미지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붙였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되는 거고요. 다음,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가 지정되고 그 역할이 정의되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제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된 경우는 뭐 아까 전부 다 내부 관리 계획이 수립됐으니까 관련 내용 확인 후 가름하면 되는 거고요. 양호 전부 다 전문 증빙서류 다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는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이수하고 관리 감독을 수행하고 있는가. 1년에 한 번 정도 개인정보 정보 보호 교육을 받아야지 되는 거잖아요. 약국장님뿐만 아니라 그 관리 직원들 전부 다 모두요. 그래서 그거를 했을 때 그 서류, 참석증, 개인, 그 다음에 이제 서류 다 받아야지 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서류가 있는지 없는지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유노출 침해 사고 시 대응 절차를 숙지하고 있는가. 이것들은 개인정보 교육 맨 마지막에 받아보면 이제 침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걸 숙지하고 있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점검 결과 저희는 다 보관하고 있으니까 양호한 거고, 내용을 한번 살펴볼까요? 개인정보 유출 시 필수 조치 요령, 이거는 무조건 숙지하고 기억하고 계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이것만은 꼭 조치하세요. 유출된 개인정보 정보 주체 개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된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대책 마련 및 필요한 조치 실시. 그 다음 뭐 유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조치, 전문기관의 기술지원 요청. 그 다음에 1,000명 이상 유출된 경우 유출 통지 결과를 신고, 1,000명 이상 유출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홈페이지에 공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것들을 숙지하고 있느냐는 거죠. 요즘 해킹이라든지 아무튼 못된 놈들이 많아서 이제 약국 정보들을 이제 다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건 맞지만, 아주 나쁜 놈들 때문에 유출됐을 경우는 이 절차를 따라줘야지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해 주시도록 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양호하고 그 다음에 증빙 자료도 다 있고 그 다음에 다 끝났으니까 전체 항목은 아까 처음에 했을 때 33가지, 양호가 25가지, 이제 해당 없음이 6가지, 미점검이 2가지인데 미점검이 뭘까요? 찾아볼까요? 우리 다 한 것 같은데 한번 찾아볼게요. 뭐가 있나? 뭔가를 빼먹었네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이제 빼먹은 게 이제 나타나네요. 미점검 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올바르지 않는 항목이 있는데 찾아볼게요. 증빙자료 보유. 아까 뭐였죠? 개인정보 영상 관리 대장. 이거 설명하면서 빼먹었었나봐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보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장해 놓고 목록으로 다시 가볼게요. 또 아까 없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찾아봐야죠. 요거 25번을 한번 찾아볼게요. 미점검이니까 26번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를 빼먹었었나봐요.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이 설치된 업무용 PC에 백신 프로그램 등의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 및 업데이트, 악성 프로그램 삭제 등을 지속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별도의 이제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윈도우 10이나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백신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자체 내 백신 프로그램을 해갖고 업데이트는 주기적으로 받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받고 있으니까 넘어가면 되겠고요. 그 다음 목록으로 다시 가보면 이제 25번 접속 기록 위 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접속 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 예,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면 되겠고요. 저장 눌러서 목록으로 빠져나가면 전부 다 체크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완료 및 제출. 그러면 완료, 양호, 해당 없음, 점검 전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율점검 완료 확인서 출력하면 되겠네요. 저는 그래서 개인정보 자율점검 서비스가 다 끝났습니다. 뭐 출력까지 다 완료가 됐는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중요한 것만 체크해 볼게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무조건 29번 30번은 준비하셔야지 됩니다. 개인정보 처리 방침 벽에 붙여 놓으시는 거. 두 번째 CCTV 안내판, 그 다음 CCTV 운영계획, CCTV 근처에다 붙여 놓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한 게 또 뭐 있을까요? 이제 조제실 안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넘어올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출입 대장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컴퓨터가 외부에 유출되면 안 되는 거니까 컴퓨터 자체를 또 도난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이제 컴퓨터를 도난당하지 않도록 개인정보 유출되지 않도록 시건이라고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컴퓨터 본체를 케이스 안에 밀봉된 케이스 안에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자물쇠 같은 걸로 잠근다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방전을 보관을 할 때 그냥 바깥에 두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캐비넷이나 아니면 그 잠금 장치가 되어 있는 곳에 보관하도록 하는 걸 이제 권고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밀번호 이제 자주 바꾸는 거 아니면 비밀번호 규칙에 의해서 이제 바꾸는 거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 다음 정기교육 1년에 한 번씩 개인정보 교육 받는 거, 그 다음 받고 나서는 그 직원들까지 전부 다 기록 남겨서 보관하는 거, 그런 것들 잊지 않도록 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사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그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 뒤로 읽어도 우영우, 그 이상한 우영우 드라마가 인기인데요. 그 안에 보면 이제 판사님하고 그러니까 얘기할 때 보면 그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법은 사람의 마음을 중요시 여긴다고요.
개인정보보호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약사님들이 주의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지만 그 주의한다는 거를 실제적으로 증명을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내가 고의인지 고의가 아니었는지, 내가 주의를 깊게 관리를 했었는지, 정말 노력을 했었는데도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유출된 건지, 그런 것들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런 증명할 수 있는 방법들은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 놓는 수밖에 없어요. 서류를 만들어 놓지도 않고 나는 정말 주의를 기울였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어줄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고, 불필요하더라도 서류를 만들고, 힘들더라도 서류를 만들어 놓고, 그 서류를 이제 만들었으면 그 서류를 운영할 수 있게끔 이제 주의 깊게 관찰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원의 변동이 있을 때는 항상 보안서약서 같은 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뭐 우리 마약류 점검하는 것처럼, 향정 마약류 점검하는 것처럼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내가 하는 것들이 잘 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 한번 만들어 두시는 게 아무래도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그 개념들을 쌓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자율점검이라고 그래서 띡 하고 나 몰라라 잊어버리면 그건 사실은 개인정보 눈 가리고 아웅식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에 조금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아무리 찾아봐도 개인정보 하나하나 항목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곳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들어가서 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모르면 다들 당신들 책임입니다 라고만 얘기를 하지. 그래서 그건 부족하지만 너무너무 부족하고, 진짜 제가 이거를 해야 될 그 어떻게 보면 그 자격도 없는 사람이지만요. 예, 그냥 제가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제 사정에 맞게끔 하나하나씩 했고, 서류 작성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최소한의,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최대한 친절하게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사실은 아무런 대본도 없이 막 하다 보니까 말도 자꾸 끊어지고, 그 다음에 두서가 없게 돼버렸네요. 예,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예,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